이런 사퇴를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지옥문이 열리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주제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법률 정보를 전해주시는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는데 아무래도 축구 경기를 많이 봐가지고. 축구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국민들이 느끼셨겠지만 저 역시도 엄청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속상하죠? 엄청 화나셨는데도 혼다운이 없으시게. 저도 진짜 축구를 봤는데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40년 넘게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못하는 경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예. 특히 남아공 경기에서는 어떻게 지고 있는데 막 뒤로 막 백패스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판 4파 코너를 통해서 대한민국 32강 탈락과 함께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둘러싼 법적 갈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줄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인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이번에 기대도 하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중계 시간이 전부 다 뭐 일하는 시간, 업무 시간에 겹쳐 있었잖아요. 뭐 업무를 미루거나 조정해가지고 짬내서 봤는데 이런 경기를 하면 엄청 속상하죠. 다른 국민들도, 보신 국민들 모두가 아마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좀 속상하시고 짜증나셨어요? 당연히 마지막 경기가 제일 속상하죠. 엄청 속상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경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트판 돌리듯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느끼는 게 이 정도로 절박해야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팀은 하나도 절박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사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바로 오늘 홍명보 감독이 입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맞지 않으셨어요. 알아보니까 사전에 다 소지품 검사에서 계란을 다 빼셨다고 하는데 진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바로 홍명보 감독의 사퇴가 아니라 법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축구협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축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그 내용은 축협이 문체부 상대로 제기를 했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 팀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아마 축구협회의 이런 감독이나 이런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문체부에서 진행했고 그 감사 결과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체부에서 직접 축구협회의 인사나 아니면 조치들을 정정하거나 시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간단체니까요. 다만 이제 이 민간단체에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요구를 받고 축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통보나 아니면 조치 요구를 철회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상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쩐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보를 한다고 해도 이행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느냐는 당시의 규약이나 정관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정부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단체 아니면 학교기관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받게 돼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아마 불이익을 입게 돼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년 동안 축협이 약 3,8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축협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격 없이 개입한 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법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당시 축협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할 때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위법성까지 있다고 판시를 할 정도면은 어떤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법원에서는요, 이 사람이 더 괜찮느냐, 아니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느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치라는 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지켰을 때 뭔가 공정한 뭐 이러한 기회의 보장이나 아니면 결과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거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절차의 공정성이 엄청 중요한데요. 축협 정관에 아마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사회가 감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사나 이런 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개입했으면 그렇다면 이제 감독 선임 절차가 뭔가 정해진 협회의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이건 위법한 거죠.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축구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과정부터가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요. 이 과정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여러 사람의 총의를 모고 뭐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순위대로 뭐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정해놓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의 총의가 모인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마 보통 이제 그러한 사적인 단체나 아니면 회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에서 그랬죠. 회장의 개인적인 취향. 난 이런 감독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으로 해보고 싶어. 이러한 단순한 무슨 점집에 무당이 찍듯이 난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감독 선임을 하거나 전술이나 전략을 택한다고 하면 도저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법원에서 지금 축구협회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지 못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당시에 1순위 후보로 올라왔던 해외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캐나다 감독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16강에 지금 진짜. 그래서 앞서 문체부에서는 2024년 11월 축협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면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정지하면 이제 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정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자격정지가 예고돼 있어서 그 전에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사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사퇴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지난 4월에 이미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구협회에서는 문체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은 우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가처분이라서 그런 거죠? 집행정지는요, 통상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직에 관한 거는 집행정지 받아주거든요. 그게 오히려 일반적인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재판에서 축구협회가 이긴다고 그러면 뭔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사실상에. 그래서 사실은 자격정지 관련해 가지고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거에 불과해서 그걸 가지고 뭐 본인들의 절차가 맞느니 아니면 본소가 승소할 수 있느니 이런 걸 따지기는 힘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월드컵이라는 진짜 엄청난 경기를 앞두고 축협 회장을 그 자리에서 자른다면 엄청난 파급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32강 탈락의 책임을 지고 지난 29일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는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다 라면서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발표와 함께 사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3자, 그냥 일반적인 국민에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침이 치열하고 열의를 다하고 했으면 그럼 정말 감정적으로 좀 동요가 되구나. 아니면 혹은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섰어야 되는데 마치 유체 이탈 화법으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사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불과 2분 11초 만에 끝난 사퇴 기자회견이었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된 회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치밀하게 연구하고 백서도 발간하고 그렇죠. 감독이란 자리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잘못 뭐 어떤 거가 개입됐던지 간에 결과가 만약 안 좋았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때서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잘못된 거다라고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사실은 국민들 듣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 거고 내가 당시에 전수를 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뭐 판단 미스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마지막에 의무마저 방기하고 사퇴가 아니라 국가대표 감독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몰려서야 내가 사퇴하겠다.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야말로 무책임함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님 한 2달, 석 달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또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서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지점 때문에 좀 굉장히 의아하게 봤다고 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기득권 카르텔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 이번에 참사가 벌어졌다라면서 단순한 사태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해체와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축협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사실 정치권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목소리 내면은 협회 단체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나요? 당연히 압박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협회 단체장은 뭐 여러 가지 기업가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치권의 영향력,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당연히 받는 위치니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겁니다. 다만 뭐 살펴보면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까지 쓴소리가 나온 거를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저도 이제 2002년은 기억하지만 그때 제외하고 사실 예선 라운드를 통과한 게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지만 속상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화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고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을 때 엄청 분해하고 뭔가 최선을 다한 느낌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저도 느꼈던 게 지고 있는데도 뭔가 방만하고 뭐 더 해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원인을 한번 일반 국민들도 따져봤더니 뭔가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렇게 뭐 후진적으로 뭔가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가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소송을 뭐 제기해가지고 뭔가 더 다투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 판단에 따른다고 하면 잘못이 있음에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뭐 똑같은 감정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니 문체부에서까지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에서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까지 걸린 이후에 소송에서도 패소한 이후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축구를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32강 진출하면 안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썩은 부분은 깔끔하게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축구협회 선임 과정에 대해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사설 축구 단체, 그러니까 스포츠 단체에 대해서 내부 행정 절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위법성까지 지적하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 법원도 이러한 절차 관련해서 엄격하게 봐야 되는 예를 들어가서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사적인 단체의 뭐 절차에 대해서 봐야 되는 기준점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놀란 게 명백한 위법, 그래서 중징계 요구가 타당하다.
이런 결론까지 내리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재판 자료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증거 자료를 봤을 때 담당 판사가 이거는 정관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 뭔가 감독 선임을 위한 절차들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무너졌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이거에 개입한 사람들은 중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 정도 판단까지 내린 거거든요. 굉장히 흔한 경우가 아니었군요. 근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개막 직전 사퇴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 정몽규 회장님 포함해가지고 그쪽에도 뭐 이제 조언을 하는 수많은 법률가가 있을 텐데요.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해도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는 이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일이니까 오히려 이거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2심 판결 역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더 속상하다. 진짜. 일단 문체부에서 이 축협 주요 인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할 권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가 피파로부터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상의 경고문을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어쨌든 피파에서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피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이런 중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뭐 사실은 피파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단체는 정치에 이제 스포츠가 뭔가 이용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이런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할 정도의 후진국은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입하게 되는 명분은 우리나라 축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냥 자생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커머셜한 이익이나 아니면 팬들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적 단체냐. 제가 그냥 조사한 아니면 살펴본 자료만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축구협회는 정부나 관공서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프로구단이라고 하는 구단들이나 아니면 뭐 말만 시민구단이지 사실상의 영리 목적의 프로구단들이 각 지방단체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금 구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K리그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 넘는 이제 연봉을 주기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실 3급 기관인 문체부에서 중징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징계 받고 싶지 않으면요. 그런 지원들을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는 지금 협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위법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에서는 정몽규 회장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법원 내에서 위법이라고 하는데 왜 경찰 수사에서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형사처벌 소식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변호사들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방해나 이제 배임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방어수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결과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에서 이기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고발이나 고소사건도 흐지부지 될 거고요.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조사는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할 거고요. 가장 주요한 그 논거 중에 하나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사관한테 얘기할 거고 수사관은 본인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압력을 받고 이렇게 화제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수사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소송 결과 보고 나서 수사하면 되지 이렇게 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다 직면하게 된 거네요. 만약에 32강에 진출을 하고 16강으로 진출했으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좀 어려울 텐데 이 국민적인 여론이라는 것도 사실 수사기관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의혹 보도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한 여러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에 따른 형식적인 입건이 이뤄진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고발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에는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국민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뭐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사실은 조사 방식이 이제까지는 굉장히 많이 달랐었죠. 뭐 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뭐 서면 조사만 하거나 아예 혐의점이 없으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사안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만큼 좀 철저한 수사도 하고요. 또 본인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이러한 협회의 선임 절차가 위법한 거, 정관에 위배한 거랑 그러한 거를 고의적으로 하도록 뭔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뭐 업무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고의를 갖고 뭔가 이런 실수나 아니면 뭐 절차를 제대로 못 지킨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갖고 고의를 갖고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러한 정황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정황들까지 수집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32강 탈락에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금도 있을 테고 거기에 이제 월급도 거의 이제 연봉 20억이면 세후로 월 1억 정도 수준 아닙니까? 네. 이런 이제 월급 같은 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됩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계약서 봐야 될 텐데요. 아마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보통 뭐 여러 가지 조항은 있지만 혹시라도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위약은 아니죠. 우리가 해고한 건 아니니까 본인 자진 사퇴한 거니까. 자진 사퇴했으니까 아마 자녀 연봉이나 뭐 아니면 위약금이나 뭐 이런 걸 지급할 의무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기존에 받았던 연봉들을 토해내라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위약금을 문다. 보통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는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마 돈 문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더 이상 서로 간에 받을 거 없는 거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월 1억 정도를 이제 지속해서 받았던 내용들은 그냥 정리가 되고 향후 받을 연봉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는 상황. 예,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선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임 자체가 잘못됐으면 토해내야 될 근거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은 다른데요. 이제 뭐 근로계약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이게 무효하거나 잘못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도 근로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수행한 거에 대가인 연봉을 아마 반환 청구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받을 건 또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연봉 1억 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본 축구 대표팀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모리아스 감독이 진짜 굉장히 화려한 전술을 펼치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물론 이제 브라질에게 패해서 16강 진출을 실패했지만 그분의 연봉이 홍명보 감독보다 낫더라고요. 축구 팬들 모두 이제 여러 경기 보셨을 테니까 뭐 일본 감독한테 지급한 연봉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최강의 브라질을 상대로도 석패를 한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기가 너무 답답했으니까 결과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게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클린스만 감독 경질 당시에 유약금 규모가 100억 원에 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협회 예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몽규 감독이 자신의 직권을 직위를 뛰어넘어서 선임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선임에 개입해서 이런 사달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배임이 되려면 업무상 뭐 임무에 위배해서 뭐 제3자나 이제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뭔가 위법하거나 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클린스만을 선임한 데까지가 사실은 인과관계가 미치는 거고 그 후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위법하게 선임을 했는데 역시나 잘 못하더라. 그러면 얘를 해고해야지. 이래서 위약금 발생한 건 계약상의 위약이 불과하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배임이 미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인과관계가 단절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로 우리도 그쪽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까지 절차상으로 뭐 억지를 부릴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일단 고발 사건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경찰에서 밝혔는데 결국은 이제 수뇌부의 업무방해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이 선임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인 수준에서 끝날까요? 일단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이런 사안에서 업무방해를 한 당사자들이 피의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 유력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뭐 선임이 된 거냐, 알았다고만 하면 공범이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알매도 내가 감독이 되고 싶어서 그러한 업무방해 절차에 적극적으로 방조 내지는 협력해야 이제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돌아가는 사정이나 축구인으로서 선임 과정이 어땠는지는 당연히 알 테니까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높다고 일반인들 모두 추측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공범까지 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지점이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드러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자료인데 이 자료가 나오면 이 두 당사자가 둘 다 법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사퇴라는 카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책임을 좀 덜려는 목적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퇴를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지옥문이 열리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결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선임 과정에 위법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선임 과정에 위법한 사실이 만약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개입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징계 아니면 처벌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협회에 대한 영향력도 직을 사퇴하게 되면 옅어지거나 없어질 테니까 오히려 이러한 실체를 밝힐 증거관계가 드러나게 될 확률 아니면 증언이 나오게 될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회가 이러한 업무방해가 만약 확인돼서 이러한 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거에 미약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다른 배상 뭐 이런 걸 청구하려고 그러면 결국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협회가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협회를 만약에 지금 회장 체제나 아니면 지금의 이사진 체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꼴이니까 어려울 텐데 이제 협회장직도 내려놓고 감독직에서도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조치를 취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위법한 절차라고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뇌부가 교체가 된다면 기존 수뇌부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배임 등으로 좀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배임 등 아니면 업무방해, 뭐 직권남용, 뭐 여러 가지 혐의를 통해서 이제는 협회가 고발뿐만 아니라 고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수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거고요. 결국은 협회에 있는 내부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고의나 여러 가지가 밝혀지려고 하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도 할 수 있고 아마 고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지금의 축협 주요 인사들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갈이가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본인들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물갈이를 하면 그 숨겨졌던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문제 삼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혹시 그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적인 단체도 사실은 규정이나 규약은 정관 이런 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절차들을 안 지키고 곪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사적 단체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전무해서 그런 거죠. 축협을 예를 들어서 집단을 장악하고 있으면 사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당연히 없죠. 자기들끼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야당하고 여당이 있어서 항상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 감사나 아니면 낱낱이 들여다봤을 때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 그걸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할 테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협회에 있는 내 주도권이 천년만년 계속될 거야. 그렇다고 하면 과연 견제가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축협을 자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좀 그 과거를 지나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축구가 약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의 좀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상처가 났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절차상으로까지 문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승재 변호사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이승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